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운명은 잠시 뒤에 결정이 납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이완구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과연 새로운 총리의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여론의 흐름으로 민심을 알아보는 여론의 정석에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여론조사 네. 그동안에 어떻게 나왔는지 여론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그 총리 청문회 끝날 즈음부터 지난 수목금 3일간 조사를 했는데요. 예. 전체 3일간 합산을 하면 대략 51.9%, 10명 중에 한 5명가량이 이제 반대 의견이었고 찬성 의견은 10명 중에 4명, 38.7%로 나타났는데요. 일간으로 봤을 때는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이 소폭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첫날은 55.8, 그리고 34.2로 반대 의견이 10%포인트 넘게 나왔다가 둘째 날, 그러니까 청문회가 끝난 다음 날입니다. 12일 날 조사에서는 9%포인트 격차로 줄어들었고요. 예. 세 번째 날은 8.8%포인트 차로 줄어들어서 반대 기류가 약간 완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양상을 나타냈고요. 또 특히 이제 충청 지역에서 다른 지역은 뭐 크게 변화는 없었는데 충청 지역에서 여론의 동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충청 지역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완구 총리 지명자의 고향인 대전 충청 지역에서는 그 청문회 이틀째 날은 57.4 대 33.2로 반대 의견이 많았었는데요. 예. 끝난 다음 날부터는 양상이 바뀌어서 찬성이 66.1, 그리고 그 다음 날은 65.2%로 찬성 의견이 다시 많아졌고요. 반대 의견은 31.2에서 29.2로 줄어드는 양상. 그래서 전체적인 국민들의 의견을 조금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을 줄어들게 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격차가 뭐 찬성 반대, 지금 뭐 반대가 조금 많은 양상입니다만 격차는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네요. 어떻습니까? 총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 지지층과 그리고 대통령 지지층입니다. 전반적인 의견은 새누리당과 새누리당이 아닌 지지층이 뒤섞여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이 총리 임명 반대에 대한 의견이 높지만 이 새누리당 지지층은 보여드렸던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 10명 중 7명 새누리당 지지층에는 임명 찬성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층도 임명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새누리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대통령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5, 60대 이상에서도 찬성 의견이 높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60세 이상에서는 찬성 의견이 10명 중 6명으로 반대 의견보다 2배 이상 더 높습니다. 예. 이 보수 성향에서도 62.1%가 임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인준에 있었을만큼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새누리당 지지층과 대통령 지지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지층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 통과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리얼미터가 실시했던 지난 13일의 조사 결과도 전반적인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통과될 것이라는 의견이 10명 중 6명 이상이 나왔다는 것은 그런 것을 방증한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리얼미터가 이제 과거 정부에서도 총리 지명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략 한 2배 이상 반대가 높았을 때는 낙마를 했는데요. 예. 이렇게 격차가 한 10%포인트가량 정도로 크지 않으면 낙마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저희 조사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갤럽 조사 지난 금요일에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서도 대략 한 12%포인트가량 반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단 뭐 반대 여론이 많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도 여론조사로 인준안을 결정하자라고는 얘기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반대 여론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그리고 충청권은 또 내년 총선이나 대선에서 영향을 또 크게 미치는 캐스팅 보트 지역이기 때문에 야당도 사실 지금 굉장히 반대합니다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입지에 몰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완구 총리가 통과되는 것이 대통령 지지율에도 그리고 새누리당 지지율에도 그래도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낙마를 하게 될 경우에 대통령의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소인정입니다. 소통, 인사, 미흡인데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지만 적어도 정책 미흡까지 여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정책을 밀도 있게 또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적어도 대통령의 지지율은 일부
회복이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그 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대표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의뢰 기관은 네. MBN과 리얼미터였고요. 네, 조사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수목금 조사를 했고요. 예. 매일 500명씩 해서 3일 동안 1,500명 했고 유무선 RDD 자동 응답 조사였고요. 응답률은 8.1% 그리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포인트였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왜 충청권의 민심이 갑자기 청문회 첫날과 둘째 날이 확 달라졌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청문회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 강희철 충청향후의 명예회장의 발언 이후에 찬성 쪽으로 급선회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충청도에서 그렇게 후보가 나오는데 이렇게 호남분이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호남분이 누가 그랬어요? 아까 보니까 다 그 호남분 같던데요. 참 형편없는. 그 말 취소하세요 지금.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좀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게 미치는 영향은 특히 충청도 분들에게는 메가톤급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내용 자체는 지역 감정을 유발시킨 다소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화면을 본 충청권 민심은 요동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래 대전 충청이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을 좀 덜하는 응답률이 낮은 지역이고 구동층이 많은 그래서 자기 표심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리고 여론의 그 전파 속도도 느린 지역인데 이번만큼은 이왕구 지명자가 충청도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반응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더욱이 이제 충청 지역과 호남 지역이 최근 들어서 KTX 서대전역 경유 문제도 그렇고 또 의석수 문제 작년부터 충청 인구가 호남보다 많아졌거든요.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영호남의 갈등보다는 요즘에는 충청과 호남의 갈등이 최근 들어서 KTX 잠복해 정차역 있었습니다.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이런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사안은 다소 복잡하지만 아무튼 저 문제를 보고 충청 민심이 빠르게 요동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이후에 그 야당 의원들에게 협박성 전화, 문자가 도착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 충청 총리 낙마되면 다음 총선 대선 두고 보자 이런 플랜카드 이거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 것 자체를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찌됐든 그래도 그게 현실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난 11일 이 청문회를 기점으로 충청권의 민심이 확 달라졌는데 예. 가장 큰 이유는 이성적인 논쟁이 감성적 폭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 이전까지는 이 병역, 재산, 그 다음에 학위 논문 등등등에 대해서 대언론관 등의 이러한 어떤 이성적인 의혹에 대한 논란으로서 청문회가 구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로 저 순간이었습니다. 향후 회장의 발언 이후에 이것은 충청권과 호남의 바로 감정적인 폭발 단계로 급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충청권 총리는 곤란하고 호남 총리라 한다라고 하는 이 문재인 신임 당대표의 발언까지도 이 정폭된 그런 현상이 있어요. 또 하나는 마치 이것을 전 국민들의 여론조사로서 심판해야 된다. 이왕구 총리 후보를 심판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까지 연결되면서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충청권 민심은 외면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감정 폭발로 연결되면서 지금 현재까지 상황으로 매우 예민한 상황으로까지 연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표결 처리에 들어갑니다. 일단 새누리당은 지금 표단속을 하고 있고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꼭 네. 참석해라, 투표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얘기부터 할까요? 네. 새정치연합은 지금 어떻게 지금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까? 어떤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의원총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아예 불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참여해서 부결 표를 던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참여했다가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그와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수평적인 그런 권력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최고위원들도 대표한테 지금 참배 문제와 관련해서도 반론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예. 허니문 기간조차도 없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표결에 참여했다가
회의장에 참여했다가 표결하지 않을 가능성이나 아니면 아예 불참할 가능성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입니다. 여론의 관점에서만 분석을 해봅니다. 여기서 충청권과 그리고 중도층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장 보궐선거도 있지만 이것은 전국적인 선거가 아니고 내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충청권은 왜냐? 적어도 직접 본회의에 참여해서 표결 행위를 해야만 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각자 그래도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충청권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본회의 자체를 참석하지 않거나 본회의에 갔지만 집단적으로 보이콧을 할 경우에 충청권 민심은 매우 불쾌하고 불편해지는 일종의 나쁜 투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도층입니다. 지금 현재 이완구 총리 후보와 관련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층도 중도층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포결 행위를 해야만 중도층에서도 적어도 중도 외연 확대를 해야 되는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완전한 포결 행위를 해서 반대 의사를 명백히 표명해 주는 거라는 것이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국회, 국민들의 대표기관입니다. 완전한 의사결정 행위를 못할 경우에 여기에 대한 후폭풍도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숫자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새누리당 의원이 전체 158명입니다만 여기에 오늘 투표를 못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재판 중인 의원, 구속 수감된 의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완구 후보자도 제외를 해서 155명입니다. 155표. 물론 다 참석해서 다 투표를 찬성해 던진다면 통과가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여기에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도 의원 몇 명 제외하면 129명인데 다 반대표 던진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 보니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호 의원이 또 트위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의와 소리가 충돌할 때는 군자는 대의를 선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는 소리를 택한다.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대의를 택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막판에 또 분위기에 반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새누리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여당의 이제 반란표의 중심이 되겠죠. 직접적인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사실 이 정도면 이제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뉘앙스로 들리는데요. 이재호 의원은 이재호 의원대로 지금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명박 정부의 과거 원전 문제라든지 자원외교 문제, 지금 국정조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야당 입장에서도 충청권 의원들 중심으로 또 반란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장 간단한 셈법은 야당에 아예 참여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그럴 경우에는 여당 의원들 148명 이상이 참여해서 그 중에 절반만 이상만 찬성하면 통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반란표를 걱정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야당 의원총회가 어떤 모양새로 끝날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은 그렇지만 행동은 다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완구 총리 후보를 임명을 찬성하는 그런 여론이 새누리당 지지층과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국정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제 활성화에 대한 여망이 있고요. 새누리당 지지층으로 볼 경우에는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내년 총선에서 서울 지역의 이 정부 심판, 정권 심판 어떤 성격을 띠면서 상당히 불리해질 수가 있거든요. 서울 지역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재호 의원으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다. 무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국민들의 대체적인 여론에 대해서는 본인도 군자라는 의미로서 대의 공감을 하지만 행동만큼은 실제 본회의장에서 반대하기만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모든 언론의 관심은 지금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난 10일부터 주말까지 이완구 후보자가 강원도에 집거했다. 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언론을 통해서 지금 이제 공개가 되고 있어요. 네. 사진이 아마 있을 텐데요. 문막 휴게소에서 어느 분 카메라에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강원도 원주시 문막 휴게소에서 나오는 모습, 더 팩트에서 제공한 사진입니다. 지금 휴게소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을 촬영이 됐고요. 이거는 이제 연합뉴스 사진인데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에서 저녁 때 TV를 보는 모습. 자, 이완구 후보자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반대 의견이 지금 많긴 합니다만, 저희 조금 전 소개해드린 자료에 따르면
격차가 조금은 이제 줄어드는 양상이었었고 또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충청권 민심이 지금 반대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고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결국에는 표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사실 뭐 참고 사항일 뿐이고요. 표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16일 월요일 날 오후에 있어질 표결이 어떻게 나타날지 굉장히 긴장되는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복잡한 신경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충청권 맹주로서의 압도적인 영향력은 상당히 사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차기 대권 후보로 유력하게 부각되었던 기대감도 상당히 사라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본인의 정치적 승부수는 만약 통과될 경우, 통과되지 않는다면 또 한 사람의 의원으로 돌아가야 되겠지만 통과된다면 본인의 모든 것은 국무총리로서 얼마만큼 정책 추진을 잘 해내느냐, 그런 어떤 추진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 바로 그런 것을 머릿속에 구상하면서 본인의 미래 설계를 하고 있을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간단히 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에 변화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선 지지도 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지난주 주간 집계 결과 문재인 대표가 컨벤션 효과라고 하죠.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6.7%포인트나 오른 25.2%로 2위, 박원순 시장 12.9%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요. 보통 전당대회 효과에 따르면 한 5%포인트가량 상승하는 게 전례였었는데 그보다도 굉장히 더 높은 지지율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가 11.6%, 안철수 전 대표가 7.3%를 기록했습니다. 네, 조사 내용을 간단하게 더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번 조사는 저희가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유무선 RDD 전화 면접과 자동응답 방식 혼용 방식이었고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조사가 여론조사로 하자라는 게 뒤에 하루 정도 반영이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금요일 날 문 대표가 그런 발언을 했었고요. 또 그 전에는 정청래 최고위원의 또 히틀러 발언도 있었죠. 그러면서 수요일까지는 문 대표나 새정치연합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목요일 금요일 날 다시 급반전하면서 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그나마 상승한 것이 주간 집계 25%까지 지금 올라간 건데 일간으로 보면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지금 모처럼 30%대 지지율을 회복을 했는데 골든크로스 얘기까지 주중에 나왔었거든요. 새누리당보다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제 참배 문제를 두고 당내 혼란이 있었고 여론조사 문제를 두고 히틀러 발언도 있었고요. 예. 여야 지금 뭐 대결구도로 바뀌면서 외연 확장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좀 지지율이 주 후반에는 이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정당 지지도 그래프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정당 지지도 그래프를 보면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새정치연합이 31.8%를 기록한 게 지난 7.30 재보궐선거 이후에 지금 7개월 만입니다. 그 6.4 지방선거 때는 이제 접전을 좀 기록하다가 7.30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패배하면서 비대위 체제가 들어섰었고요. 그러면서 안철수 전 대표 지지율도 빠지고 뭐 정당 지지율도 20%대를 계속 기록했었다가 지금 모처럼 30% 회복했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두 당 대표가 참배 정치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김무성 대표가 봉하마을을 찾아갔고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차기 대권 후보 지지율에서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25%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는 큰 이유는 대체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의 상당 부분을 본인의 개인 지지율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야기는 그동안 형식적이었던 당대표에서 실질적인 당내 권력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의원이 대표가 되면서 그만큼 일치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상당히 지난 대선 이후 평가에서 실천하지 못했던 일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의 평가는 그랬습니다. 이념 철학의 재정립, 그리고 개파의 혁신, 그리고 중도 외연 확대였습니다.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이승만 전 대통령 그리고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는 것은 바로 중도 외연의 확대입니다. 이 문재인 의원으로서는 앞으로 대통령으로 가는 길에 5개의 험난한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념적인 산, 세대의 산, 그리고 이 지역의 산,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산,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산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바로 그러한 산을 넘어가기 위해서 문재인 대표는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면서 이념적으로 나는 상당히 중도 쪽으로도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행보로 보입니다. 김무성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동안 부산이 지역 출신이면서도 상당히 부산, 울산, 경남에 압도적인 영향력이 나오지 않았던 건 통합적인 면을 잘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봉화마을로 내려가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함으로써 김무성에게도 기회를 달라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호소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두 당 대표의 간단하게 네. 참배 정치 지금 뭐 여론의 흐름은 어떻게 보일까요? 당내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일부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김무성 대표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좀 그동안에는 관계가 썩 좋지 않았었죠. 그런 부분에서는 비난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외연 확대를 위해서는 양쪽 정당 모두 좋은 어떤 시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론의 정석 이택수 대표 배종찬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